공자의 철학은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를 한다. 인이라는 것도 복잡한 이야기, 인자하다 이라면서 괜히 남한테 뭐 실제로 주는 것도 없이 말로까만 인심 쓰는 게 아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인이다. 살신성인.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살신성인을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 가슴이 서늘하게 다가오죠. 내 몸을 죽여서 올바른 것을 이루리라.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인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어진 것으로 이야기하면 이토 히로부미를 어질게 용서해줘야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때까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초나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자 시기에 이게 섭공이라고 그냥 한글로 쓰면 좋은데 이거 한자로 안 쓰면 제가 한자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소문장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씁니다. 한글로 쓰면 다릅니다. 세계에서 한글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 보십시오. 앞으로 20년 지나서 지구상의 알파벳은 가나다라로 다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개 이런 글자를 바꾸는 데는요, 국력 같은 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이 국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용해 보니까 한글 알파벳이 훨씬 낫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하철에 4개 글자를 제공하는데 한글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어도 빠지고 다 빠져버리고 한글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BTS 팬들이 재밌다고 전부 한글 잡고 지가 독하게 가자고 공부하죠. 그래서 저는 한글 그냥 급속도로 퍼져나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왔던 무슨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뭐 노동자들이 그 전부 다 이상한 로마 짰습니다. 뭐 엉꾸에는 아이 그거 이상해 한글로 그냥 이렇게 써 이게 빨라 이게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통하고 있답니다. 벌써 네팔에서 왔다가 아이 글자 이상해 산스크리트 그거 좀 골치 아파. 우리는 그렇게 쓰지만 한글만 가나다라 배우는데 딱 2시간이면 돼.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자기 말로 뭐 글자는 자기 나라 말이지만 알파벳은 우리 한글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몽골도 그렇고 이게 점점점 퍼져나가 20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칠판에 자꾸 석공이라고 쓰고 싶는데 사람들이 저를 한문 모르는 사람 한자 모르는 논어 선생이라고 누가 저한테 자꾸 댓글을 달더라고요. 야, 이거 그래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자 석공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차이나 지도를 대충 그리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지도를 제일 처음 만드는데 지구상에서 막 우리나라를 이만큼 그렸습니다. 일본은 요만하게 그리고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는 한 요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 뭐 노나라, 뭐 제나라, 요 초나라 있고 여기 위나라 있고 뭐 여기 뭐 진나라 있고 여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나라도 있고 오나라 밑에는 월나라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초나라 석공이 초빙을 했는데 쉽죠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이 지금은 차이나가 커졌는데 저거는 몽골하고 우리 민족인 몽골하고 청나라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렇지 요 나라 별로 안 컸습니다. 한반도보다 한 2~3배 될까 뭐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자가 자꾸 천하철안했다 그러는데 천하철안한 것도 아니고 별로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위나라, 진나라, 뭐 초나라 정도 갔고 요 진나라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요 진나라 갔습니다. 요 진나라 갔고 제나라 정도 갔고 한 5개 나라를 갔는데 사마천 얘는 이상해가지고 공자가 주나라 갔대요. 주나라 가가 노자 만나가지고 노자한테 뭐 역시 큰 얻어먹고 왔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간 적이 없습니다. 간 적이 있는데 이 거리 얼마 안 됩니다. 서울에서 뭐 부산 가는 거 정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신의주에서 하여튼 가는 정도 좀 되는데 그래도 옛날에 거길
걸어가지고 뭐 수레를 탔다 그래봤자 덜컹거리는 수레 그거 제대로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갔더니 초나라 석공도 마중을 나오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공자가 자료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저 석공이 저한테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묻기에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까? 에이 바보야 왜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느냐. 그분은 뭐 공부하는데 열중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책 보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말이야 늙어가는 것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해 주면 되지 니 왜 그걸 말 못했나. 근데 사실 이 말은 공자가 자기 자랑을 엄청 많이 한 겁니다. 언어 전체에서 지 자랑 제일 많이 한 그분이 그 부분이죠. 근데 그 자랑이 다른 사람하고 좀 질이 달라서 그렇지 자랑은 분명히 자랑입니다. 그 제가 오늘은 아직까지 제가 제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랑을 되게 잘하는데 남이 듣던 말도 지 자랑 해버리고 마는데 공자는 사실 겸손하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겸자는 글자도 아예 없고요. 손자만 겨우 있는데 손자에 겸손하다는 요래가 겸손할 손자를 쓰는데 옛날에는 그냥 손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아들답지 않고 손자답게 노는 게 겸손한 건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공자가 겸손하라는 말은 뭐 개우 한두 세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공자는 겸손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경북대학교 교수를 머리도 들빵한 게 내한테 도전하는 거 꼴보기 싫어가 제가 설명을 안 해줬는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 이야기는 조금 미래도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계 선생님이 여기 안동에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기 강릉인데 율곡이가 요래 바로 안 가고 안동에 요래 갔다가 요래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동에 갔더니 이제 그 율곡이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율곡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와, 뭐 엄청 감동을 하죠. 과거 급제 9번이나 장원급제한 율곡 조선 역사에서 최고 천재가 찾아왔으니까 와 그대같이 영준한 젊은이가 나를 찾아왔으니 이거는 정말 우상의 영광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언가 내 소문을 헛소문을 많이 퍼뜨려 가지고 일어난 결과인 이것은 또 너무도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인데요. 그런 말을 내가 하니까 경북대 교수 그 녀석이 하는 게 아요! 태계는 겸손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야. 이게 지금 겸손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자기가 공격하고 있습니까? 내가 촐랑대면서 잘난 체를 많이 해가 당신이 거기 속아가지고 이 안동까지 왔구나 이래 말하는 거죠. 그럼 논어예요. 이런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자소, 자기를 고발한다. 그러고 자기의 나쁜 점을 공격한다. 자기의 허물을 뭐 본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 7번이 나옵니다. 태계 선생님은 겸손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정말 안동으로 바로 가지 않고 참 서울에서 강릉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안동까지 내려오는 젊은이를 있게 했구나. 와 이게 얼마나 내가 잘못했냐 부끄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충격이겠지만 티베트에 있는 달라이라마 있죠. 그 자식 한국에 오면 새벽까지 울 때까지 기사들이 때려줘야 돼요. 뭐 그런 자식이 있으니까. 티베트가 우리나라 10배나 큰데요. 달라이라마 그 거지 같은 놈 만나고 포탈라궁까지 온체 투지해가 가죠. 이거 왜 오라고 합니까? 그럼 티베트의 뭐 돌을 깎는 젊은이들이요. 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집에서 농사나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태계 선생님 같으면 그렇게 말했겠죠. 자기를 공격한 건데 겸손이니 뭔지 공부도 좀 적게 해가지고 이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고 모이면서 꼬치꼬치 따지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굴조막이 딴 데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제가 하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까지 갔는데 그때 초나라 석공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제 서로 자랑하기 시합이 붙었는데 우리 동네 초나라에는 엄청나게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치니까 아들이 정원이 돼 주더라 이러니까 공자가 뭐 성질 발칵내죠. 이어시 딱 이래 부르다가 이뭐 공자의 말치고는 너무 단정적인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것과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양을 훔치면 아들이 숨겨주고 아들이 훔치면 아버지가 숨겨주는데 우리나라의 정직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말이야. 당신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게 해서 이 개새끼 이래버렸죠. 그 말이었습니다. 그토록 화를 낸 거죠.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공자는 도덕질하는 것도 부자지간에 숨겨준다. 공자 나쁜 놈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공자는 중국 천하의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재자하고 그 수천리길 가가지고 점심값도 뭐 노잣돈도 못 받고 바른 말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완전히 다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벼슬을 하러 갔는데 그러나 그거 용서할 수 없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냐. 뭐 이런 놈이 다 있네. 얘는 가만히 보니까 초나라가 발전했다 그러는데 이토록 잔인한 방법을 썼구나. 네가 생각하는 이 부국강병 이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요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아까 이제 노나라, 뭐 제나라, 뭐 위나라, 그 다음에 뭐 요런 진나라, 뭐 요래 가지고 초나라 요래 뱅글뱅글 돌아다녔는데요. 이 길이 어느 정도냐 제가 다 재어봤습니다. 이거를 재어봤더니 한반도 한 바퀴 도는 것보다 좀 적습니다.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과장하는데요. 제가 이거 재어봤습니다. 그렇게 사실 고산자 김정우가 우리나라를 7번 돌아다니다 그 거짓말인데 하여간 한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았던 그것보다 거리가 멀지 않더라 이거죠. 고산자가 뭐 개토산에 7번 올라갔는데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대동여지도를 보고 그런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대동여지도는 이 지도를 이렇게 짜맞추었지 않습니까? 대동여지도가 나오기 전에 조선에 지도 만드는 기술과 그 학문적 수준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걸 짜집기 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게 있었구나. 이래 생각해야지 이상한 사람 하나 영웅 만들어가지고 고산자가 뭐 어디로 돌았더니 무슨 고산자가 그렇게 많이 돌다녔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는 1402년도에 혼일강리도라는 세계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계 지도 아무도 못 만들 때 유럽에도 못 만들고 중국에도 못 만들 때 우리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아프리카, 유럽을 이토록 정확하게 그리고 있느냐. 이게 너무 신비하다.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세 개를 복사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2개 갖고 가버리고 남아프리카에 하나 갔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십니까? 3개가 갔는데 그런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조선에 있는 그림 100개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발견되는 거 달라그러니까 잘 안 줬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람이 야 조선에 있는 1402년도 지도에 딱 자랑하다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 그럼 1402년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02년도 세계 지도를 갖고 있었는데요. 1492년도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발견했다 그러죠. 무슨 발견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까지 맘만 먹으면 걸어갔다 오고 막 그랬죠. 걸어갔다 오는데 한 1년도 안 걸립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아메리카에 가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가면 뭐 팽이 치는 것도 있고 윷놀이도 있고 두루마기 입은 16세기 그림도 막 나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침 같은 것도 막 있어가지고 침은 한자니까 한자 쓰지 않던 시대에 침을 톡이라고 했죠. 침 톡 놓습니다. 그럼 굿을 여기 그 굿은 뭡니까? 돌멩이 이렇게 던졌다가 받는 거. 공기 놀이까지 다 있는데요. 그 저기는 알래스카 있는 쪽으로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거 알리우산 열도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 있다는 거 알고 또 돌아오고 막 왔다 갔다 하던 곳인데 그러니까 뭐 세계 지도뿐이겠습니까?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492년도 콜럼버스고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조총을 만드는 바람에 우리가 전쟁에 졌지 않습니까? 다음 총이나 안 만들고 전도 그 멍청한 자식이 옛날에 이게 도보 통지 만들고 나라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새끼. 이게 조선의 홍군 중에 이거 한 5번째 들어갈 겁니다. 나쁜 임금 중에. 조선의 나쁜 임금 그러면 뭐 인조 들어가야 되고요. 선조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정조 임마 들어가야 됩니다. 나쁜 자식. 미친놈 사도세자 저가부지 찾아가는데 편리하게 한다고 그 앞에다가 수원화성이라는 궁궐을 만들었죠. 그러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흉년이 안 들었던 유일한 시기가 정조 때인데 얘 돈 다 칠랑팔랑 다 써버렸어요. 그때 안 썼더라면 그 다음에 뭐 순조 헌종 때 50만 명씩 굶어 죽을 때 그 재산 가지고 나누어 줬더라면 백성들 하나도 안 죽었죠. 아 이상한 놈입니다. 얘. 이 사람만 이 짓 안 했으면 우리가 일본한테 안 먹혔죠. 그때 총 만들고 대포 만들어놨더니 미국하고도 맞짱 떠가지고 신미양요 때 그거 배꾸리에 공을 뚫어버리면 되죠. 그러고 그 프랑스 군대도 베린양요 때도 그러고 강화도 조약이다 뭐다 할 때 외놈들 다 두드려 잡을 수 있는데 얘가 돈을 칠랑팔랑 다 써버렸습니다. 엉뚱한 짓 하고 거중기 만들었다는 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다산정리하기는 거중기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다가 천국에서 사가 왔습니다. 하여간 이 막 분통이 터지는데요. 그럼 우리는 바보 아닙니다. 전기를 일본 서울의 전기 가로등이 도쿄의 가로등보다 먼저였습니다. 한 1년 좀 빨랐습니다. 그리고 경인선 그거 우리 돈으로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일본의 철도하고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전차도 같은 시기였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 이상하고 큰 배 때문에 그냥 이완용이하고 갖다 바쳐버려서 겁이 나가지고 이때 우리가 총을 만들고 있었더라는 이 시기에 무예 도보 통지해가지고 그 정조 부사식 정신 나가지고 칼 차고 궁중을 빌빌 돌아다니고 웃기는 놈이었어요. 우리가. 왕이 왜 칼 차고 돌아다닙니까? 아이 사단이 뭐 나라를 망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4번째 잘 사는 나라였는데 1910년에 813달러였습니다. 국민소득. 근데 이거 외놈들 몽땅 다 갖고 갔죠.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이게 국도 1번선입니다.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국도 1번선 주변에 이 벌판 복판을 쫙 지나가면서 조선에 있는 식량을 몽땅 일본에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세로는요 1번선, 3번선, 5번선, 7번선까지입니다. 가로는 2번선, 4번선 이거는 가로로 합니다.
드디어 이 3번 선인가 5번 선 옆을 따라가는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거기에 뭐 얼마 전에 문재인이가 그 군사도로를 놓고 이제 철도도 이제 왔다 가는데 더디기는 하지만 통일로 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 아름다운 나라를 미국 놈들이 완전히 잿더미 만들어가지고 국민 소득 50달러 딱 만들어주자. 이걸 내가 더 자식은 뭐라 그럽니까?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거다. 하하하 하면서 자랑해서 이 자식이들 지금 여기 뭐 이적인가 어떤 분이 내가 동상 불지르다가 지금 잡혀갔다는데 그 사람은 내보다 좀 과격하지 못했는데 나는 메가드 동상 끌고 서울 신호 빵빵빵빵 울리면서 돌아다닐 건데요. 방법 간단합니다. 메가드 동상 대가리에 밧줄 딱 이어가지고 내다 공자 뒤에 딱 연결해가지고 확 당기면 그거 떨어져요. 끌고 가면 되죠. 이런 자식이다 해서 한국이 나 죽이려고 왔죠. 죽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혼이 보통이 아니라 가지고 미국놈 5만 명 때려잡는 바람에 겁이 나가 가버렸죠. 이게 한반도 전쟁 아닙니까? 걔들은 지금까지도 지구상에서 전쟁에가 진 유일한 전쟁, 한반도 전쟁, 한국 전쟁, 그 다음에 월남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월남 사람들은 김일성이한테 배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한테 배운 게 아니고 김일성이한테 배워가지고 우리도 조선을 닮아가지고 미국놈 때려잡자 이래가 자기들도 5만 명 때려잡았습니다. 하여간 그랬는데 이와 같이 이 잘 살던 옥토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가장 머리 좋은 사람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여버렸는데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났으니까 노노의 공자가 꿈꾸던 세상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오늘 메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장. 그 911쪽을 보시면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19편이 자장입니다. 19편이 자장이고 그리고 이 자장은 공자의 제자 중에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공자가 멍청한 거나 똑같다고 말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를 미국의 공자학자 커릴이라는 사람은 전기 제자와 후기 제자로 나누는데 후기 제자로 자장, 정삼 그리고 뭐 자 이런 사람을 지고있습니다. 저는 자유는 좀 아닌 것 같는데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장에는 딱 자장, 정상, 자유, 자공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자공은 전기 제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여기 들어갔느냐? 논어는 1편에서 18편까지를 누가 썼느냐? 자공이 쓰고 난 후에 차이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한 10년에서 20년간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강연을 하는 중에 공자의 사상이 너무 과격하고 가진 사람들 주나라 공실 뭐 이걸 굳이 공실이라고 하냐는 공실이라고 하는데요. 공실을 계속 공격하고 평등 사상을 주장하고 아무나 천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3년상 잡고 지내라 그러면서 인민들을 끌고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공자를 계속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다가 일단 자공이 죽고 나니까 여기서 아주 못된 놈 정삼, 이 정자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효의 과실. 얘는 효가 뭔지도 모르고 효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런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 얘하고 자장하고 얘들이 자기들도 이제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19편에는요 자왈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자장왈, 정자왈, 자왈, 자유왈, 자공왈이 나옵니다. 근데 자공은 여기 왜 들어갔느냐? 자기들끼리만 글 써놓으면 이 글이 그 신뢰를 못 받으니까 요 앞에 들어가 있던 걸 살짝 빼가 붙여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는요 그 편목에
특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태백 같은 데는 과거의 인물만 나옵니다. 그리고 향당에는 자활조차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공자를 관찰자 시점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 쫙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목마다 특성을 자꾸 알게 되면 여기에 이런 가짜가 들어있구나. 공자의 말은 이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공자는 관중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그따위 놈이 뭐냐 이런 식으로 2번이나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관중이 없다면 우리가 좌임을 했을 것이다 라고 관중을 자랑합니다. 이거 두 개가 분명히 다른데요. 이건 왜 달라졌느냐. 공자가 관중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는데 본어에 딱 실려 있는데 당신은 관중과 같은 부국강병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부국강병의 시대에 제자들이 취직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해야 대학도 들어가고 하는데 한문만 잘한다고 안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도 한문 잘한다 이러면서 넣는 말이 관중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제가 문재인을 계속 평소에는 자꾸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제 친한 사람이 성명호 그 사람 소문이 좀 나던데 좀 알아보라 이러니까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 대통령을 자꾸 욕하던 사람이 있어 안 돼요 이러니까 그 옆에 내하고 친한 사람이 뭐라 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진위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겠죠.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걸 한 개 한 개 말을 자꾸 따져 들어가면 이게 공자의 뜻이었구나. 공자는 단 한 번도 일관되지 않게 거짓말 한 적이 없었구나. 그 겨울 연가에 20편 빼고 19편까지의 유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준상이만 사랑했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 나가야 오늘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자장이라는 이 편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지금 약간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몇 시쯤 됐습니까? 한 30분밖에 안 남았네. 20분 넘었어요. 예. 그러면요. 913쪽에요. 이게 자장이 말 사견이 수명하고 견덕 사이한다. 이거는 앞에 나오는 말 베껴넣는 겁니다. 이런 것도 베껴놨고 하는 거 당장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14쪽에요. 자아가 문인들에 대해서 자장과 무슨 교제에 대해서 말하니까 자아는 무슨 말을 하더냐 이러니까 뭐 될 만한 사람은 그와 더불어 하고 불가한 사람은 그를 거절해라니까 자장이 그런 말 안 했다 이거죠. 당신이 뭐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당신이 뭐 잘났다고 뭐 될 만한 사람하고는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느냐 이러면서 자장은 논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놈이 맞습니다. 자는 원래 멍청한 놈이었죠. 이 멍청한 놈이 무슨 뭐 위나라 임금에 서성됐는가 이래가지고 하여튼 공자 조건 안에 출세는 못했습니다. 자장은 출세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 자아가 말하기를 비록 뭐 작은 도라도 어쩌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고 일부 공어를 볼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지, 기, 소, 망이라고 읽지 마십시오. 논어에 나오는 망자는 전부 다 무로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무입니다. 무. 없을 문자의 뜻입니다. 이거는 도산본. 도산본이라고 해서 태계 선생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세종 때부터 그 선조 때까지 140년 동안 조선의 학자 최고 가는 학유, 학유라 그러는데요. 최고 가는 유학자들 400~500명이 그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글자 음도 넣고 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전라도에 뛰어난 그 유학자도 들어갑니다. 제가 내일은 오늘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선의 최고 가는 유학자는 태계도, 율곡도
미안하지만 기대성도 아니고요. 기대성은 태계 선생님이 그 선조가 당신이 추천할 수 있는 조선 최고 유학자 누구냐니까 기대성이다 이래가지고 기대성 더불어 호남 유학이 막 큰 빛을 보기는 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을 장흥 여기 장흥이 어딥니까? 안쪽 아래 저 아래쪽입니까? 안쪽 예, 장흥의 위백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조선의 모든 유학자들이 전부 다 주희에 어느 집주를 베끼기만 했는데 위백주만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위 시습지부터 전혀 다릅니다. 그게 하는 방법이 노자 이야기하면서 노자 입맛 딜빵한 놈이야 이러면서 딱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책을 딱 보다가 와 이분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 제가 막 흥분해가 막 읽고 난 후에 조사도 해보니까 여기 전북대학이든가 어디에서 뭐 번역본도 나오고 거기에 뭐 동상도 하나 만들어 놨던데 존경해야 될 분이 사실 이 독창적이지 않으면요 존경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멍청한 놈 그분 그 동네 사는 제가 그 동네 사는데 안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 좀 웃기는 건데요. 저 송나라 망하고 나니 원나라에 유학 가가지고 주위에 어느 집주로 혼자서 열심히 뵙고입니다. 부자하고 지금 그냥 혼자 2년 동안 계속 책만 뵙게가지고 뭐 한 5, 600권 뵙게도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조선에서 유명해져 버렸죠. 그럼 이 남 거 계속 뺏긴다. 컨트롤 C, 컨트롤 V 무슨 말을 쓰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이었죠. 그리고 또 몽골이 전쟁을 잘 쳤으면 전쟁하는 법이나 배워왔으면 나중에 우리가 대포도 잘 쓰고 공성전도 할 수 있고 배도 부술 수 있는데 병신같이 주위에 책이나 여기 나와서 제가 입이 거칠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 이분하고 전혀 다른 분, 태계하고도 다르고 일곡하고 다른 게 위백주입니다. 위백주. 좀 이분 좀 제가 뭐 이분하고 친하다든가 친척이 있다든가 이분 후손하고 그런 아무도 책 보다가 막 가슴을 치면서 놀랐습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이런 생각이나 했나 이거죠. 주의하고 전혀 다른 생각. 조선을 처음부터 주의가 덮었을 때. 그리고 이걸 암기하려고 초등학생 들어가기도 전에 5살 때부터 암기시키던 시기예요. 이렇게 위대한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일지기소무 날마다 모르는 바를 알고 달마다 잊었던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호학하는 것 아닌데 사실 학이라는 것은요 글자 외우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학은 밖에 나가가지고 휴지 떨어져 있으면 주어가 홀머리 먹는 겁니다. 그러고 메가드 동상 메가지 끄니까 잡 땡기 뿌든지 불질러 뿌든지 그게 학문이죠. 이 자식 글자 읽으라 이거죠. 아 나 이 바보 같은 자식 자아가 그렇게 바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쟤는 바보였다. 자장은 똑똑한데 그러니까 그럼 자장이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바보나 똑똑한 놈이나 둘 다 뭐 스피스피한 거야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9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아가 말하기를 박하기 독지하고 정문이 건사하면 이는 그 속에 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요. 인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실천하는 것인데 널리 배우고 뜻을 두텁게 하고 간절히 묻고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해 나간다.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해 나간다. 이 말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아닙니까?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인식론은 인이라는 윤리학하고 서양에서도 다르게 여기죠. 그런데 멍청한 주의가 자기의 성리학 책을 건사록이라고 지었죠. 여기서 다 가지고. 주의에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게 왜 잘못된지 모르는 놈입니다. 아, 정말입니다. 이게 공자의 가르침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자는 너 실천해라.
살신 성인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간절히 묻고 참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해라 나가라 이런 무슨 뭐 아예 이 뜬금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에 막 깊이 반해가지고 주의라는 사람은 자기의 필생에 역절하고 하면서 이 글자를 딱 붙여가지고 근사록 이렇게 딱 붙여놨죠. 하여간 이 사람 벌떼가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가 어쩌고 저쩌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만두고 그러고 뭐 1908에 919쪽은요 자아가 말하기에 소인은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꾸민다 이런 말인데 이건 공자하고 전혀 다른데요. 뭐 제대로 보기는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21쪽에 자유가 자아의 문인들은 청소하는 거 그런 거는 잘하는데 별 볼일 없는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자아가 뭐 대꾸하고 이러는데 뭐 청소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자의 학은 올바른 것을 실천하는 인 그리고 가슴 속에 예를 품는 거 이 예는 제가 또 오늘 또 여기서 했던 말을 또 하겠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예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서양 철학책에 예를 이래 찾아가 보면 매너, 에티켓, 세리모니 뭐 그다음에 뭐 이데올로기 뭐 또 무슨 글자가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매너나 에티켓을 예라고 공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예라고 말했느냐?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치를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죠.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공자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운 뭐 예다 말하지만 뭐 옥백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옥백은 옥을 어떻게 차고 옷을 어떻게 입는다라는 천자는 어떤 옷 입고 뭐 재우는 어떤 옷 입나는 그런 세리모니를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다 이거죠. 악이다 말을 하지만 악이라는 게 과연 종고 세북종자 세북을 치거나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럼 예와 악은 이데올로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악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저기 미래당인가 그 이상한 당이 있죠. 미래당에 옛날에 약간 인기 있었던 유승민이라는 애는 매너 좋지요. 근데 걔는 이데올로기를 몰라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안철수인가 그 사람도 어떤 일이 있어도 홍준표 같은 발언은 안 했습니다. 에티켓이 좀 있죠. 그래도 이데올로기를 몰랐으니까 쫄딱 망해버렸죠. 예라는 게 뭐냐?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을 찾는 것이고 그걸 실천하는 게 예다. 공자는 알고 있었는데 2500년 뒤에 저 띨띨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 뭐 홍준표 걔는 맨날 욕하는데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알고 욕해야죠. 당신 입 거친 거야. 내 욕을 하지 않겠는데 사람 입이 거칠 수도 있죠. 그게 민중들이 쓰는 말이니까. 그거는 훌륭하고 좋은데 저는 홍준표의 그 대지 발전제 이야기부터 상당히 신기한 사람인데 그거는 욕하고 싶지 않는데 당신도 역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딱 줄여보면 첫째는 통일. 이거 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둘째는 민주주의의 완성. 뭐 또 세 번째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아까 또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 무슨 말이 있어서 여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나쁘다 그러는데 경제 나쁜 징후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출도 늘었고 그리고 뭐 모든 게 다 좋은데 왜 경제가 나쁘다 그러느냐. 이거는 경제는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욕하자 이래가지고 자한당이고 뭐 방송국이고 약간 뺐다간 신문사 기자국 안에 계속 경제 나쁘다 그러죠. 문재인이가 경제 나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 망하는 놈은 현대차 망하다가 요새 좀 팔린다 그러는데 이상한 차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문재인이가 현대차 망하라 그랬습니까? 쥐가 옛날부터 중국의 차가 따라오는 거를 간파를 못